나는 그날 밤 엄마의 목을 조르는 손이 떨리지 않았다. 그 손은 어렸을 때부터 나를 때린 그 손이었고 이제는 나의 복수의 도구가 되었다. 돈이 없다고? 내가 해결하라고? 그럼 내가 해결해 주마.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니 그건 내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였다. 아빠는 소파에 기대어 앉아 TV를 보며 웃고 있었다. 뉴스에서 재벌 회장의 부패 스캔들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얘야, 이 새끼들 봐라. 돈만 있으면 다 된다니까. 그의 웃음소리가 방 안을 메웠다. 나는 주방에서 칼을 쥔 채 서 있었다. 칼날이 희미한 불빛에 반사되며 내 얼굴을 비추었다. 왜 내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모든 게 그들의 배신에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나를 버렸다. 아니, 그들은 나를 이용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다. 특히 강남의 번화가에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그 거리에서. 나는 28살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아니, 평범한 척하는 사내였다. 낮에는 IT 회사에서 코딩을 하고 밤에는 편의점 알바를 하며 버티는 삶. 하지만 그 모든 게 무너진 건 3개월 전 동생 지은이의 진단서가 도착한 날부터였다. 지은이는 22살, 내 유일한 피부치이자 어린 시절부터 나와 함께 엄마 아빠의 폭력을 견딘 동지. 그녀의 최장암은 이미 3기였다. 수술비 25,000달러. 한국 돈으로 3천만 원이 넘는 돈. 오빠, 무섭다. 지은이가 병원 침대에서 속삭이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나는 바로 부모님 집으로 달려갔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40평대 펜트하우스. 아빠는 건설회사 중역, 엄마는 부동산 중개인으로 은퇴한 지 오래였다. 그들은 부유했다. 아니, 부유한 척했다. 나는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엄마, 아빠. 지은이 수술비 좀 도와주세요. 제가 다 갚을게요. 제발. 문이 열리자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니, 창백한 척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돈 없어. 너 혼자 해결해. 아빠가 뒤에서 툭 던지듯 말했다. 내가 형이잖아. 동생 챙기는 게 내 일이지. 그 말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돈 없다고? 그들의 은행 계좌에는 수억이 굴러다니는 걸 내가 모를 리 없었다. 어렸을 때 나는 그 돈을 훔쳐 지은이의 학비를 마련한 적이 있었다. 그때도 그들은 나를 때렸다. 도둑놈 새끼라고. 그날부터 내 복수가 시작되었다. 아니, 복수는 이미 오래전부터 싹트고 있었다. 나는 부모님의 비밀을 알았다. 20년 전 아빠의 불륜. 엄마는 그걸 알면서도 용서했다. 왜? 왜냐하면 그 불륜의 열매가 지은이였기 때문이다. 지은이는 내 동생이 아니었다. 아빠의 사생아. 엄마는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나를 이용했다. 너는 가족의 수치야. 지은이를 지켜라고 속삭이던 그 밤들. 나는 지은이를 지켰다. 학교에서 괴롭힘 당할 때, 부모의 폭력을 대신 맞을 때, 심지어 아빠의 회사에서 일자리를 포기하고 그들의 빚을 갚아줄 때까지. 하지만 이제 그들은 나를 버렸다. 지은이를 버렸다. 나는 먼저 조사를 시작했다. 회사 컴퓨터로 아빠의 회사 이메일을 해킹했다. IT 기술이 있어서 쉬웠다. 거기서 나온 건 충격이었다. 아빠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불법 도박에 올인하고 있었다. 수억 원의 횡령. 그리고 엄마는 그걸 은폐하기 위해 부동산을 팔아 돈을 세탁했다. 그 돈으로 산 게 바로 이 아파트였다. 돈 없다고? 웃기지 마. 나는 이를 갈았다. 지은이의 수술비는 그들의 도박빚 한 조각도 되지 않았다. 나는 증거를 모았다. 이메일,
은행 거래 내역, 심지어 아빠의 도박장 CCTV 영상까지. 하지만 단순히 신고하는 건 부족했다. 그건 너무 쉽다. 나는 그들이 나처럼 고통받게 할 거였다. 정신적으로, 영원히. 첫 번째 타격은 엄마에게였다. 나는 익명으로 엄마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세무서에 제보했다. 불법 자금 세탁 의심 다음 날 엄마의 전화가 울렸다. 얘야, 이 새끼가. 너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전화를 끊고 웃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엄마는 곧 조사받았고 그녀의 황금손 기미지가 산산조각 났다. 친구들은 등을 돌렸고 그녀는 우울증에 빠졌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너는 우리 아들이잖아. 그녀가 문자를 보냈다. 나는 답했다. 아들이. 당신들은 나를 개 취급했잖아. 아빠에게는 더 세게 갔다. 나는 그의 도박장 파트너를 찾아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강남의 그림자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그놈. 만남을 제안했다. 아버지의 빚, 제가 갚겠습니다. 대신 증거를 주세요. 그는 웃었다. 왜? 복수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우리는 홍대 뒷골목에서 만났다. 비가 쏟아지는 그곳에서 그는 USB를 건넸다. 이 새끼, 내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잘 써라. USB 안에는 모든 게 있었다. 아빠의 횡령 증거, 심지어 지은이가 사생아라는 DNA 검사 결과까지. 아빠가 20년 전 불륜 상대에게 한 검사. 나는 그걸로 아빠를 무너뜨렸다. 회사의 익명 제보. 경찰의 팁, 뉴스의 유출. 아빠는 하루아침에 실직했다. 너 때문에. 그는 내게 전화로 으르렁거렸다. 내가 뭘 안다고? 지은이는 내 딸이 아니야. 그녀는 실수였어. 그 말에 내 피가 끓었다. 지은이를 인연이라고? 그 아이가 20년 동안 견딘 고통을? 나는 대답했다. 그래, 당신 딸이 아니니까 버린 거지? 나도 당신 아들이 아니니까 이제 버려줄게. 지은이는 수술을 받았다. 내가 모은 돈으로. 알바, 해킹으로 번 돈, 심지어 부모님의 은행 계좌에서 슬쩍 빼낸 돈까지. 의사는 말했다. 성공적입니다. 하지만 재발 가능성이. 나는 지은이의 손을 잡았다. 오빠가 지킬게.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미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다. 복수는 지은이를 살린 게 아니라 나를 죽였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부모님의 얼굴, 그들의 비명. 그리고 그날 밤이 왔다. 부모님 집.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열쇠는 여전히 내게 있었다. 아들, 엄마가 눈물을 흘렸다. 아빠는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있었다. 돈 돌려줘. 우리 망했어. 나는 칼을 꺼냈다. 이게 당신들이 원한 거잖아. 내가 해결하라고. 엄마가 무릎 꿇었다. 미안해. 지은이, 그 애는. 그녀의 고백이 터져나왔다. 지은이는 내 동생이 아니야. 하지만 너도 우리 실수였어. 우리는 젊었을 때 너를 낳고 싶지 않았어. 회사에서 쫓겨날 뻔한 그 말에 내 손이 멈췄다. 나도. 실수. 아빠가 웃었다. 그래, 너는 우리 인생의 오점이었어. 지은이도. 우리는 서로 사랑했지만 너희 때문에 그는 엄마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들의 사랑. 그 뒤틀린 사랑이 우리를 파괴한 거였다. 나는 칼을 떨어뜨렸다. 당신들. 사랑했다고. 눈물이 흘렀다. 그럼 왜 나를? 왜 지은이를?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 시작이었다. 나는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 대신 모든 증거를 공개했다. 재판. 언론. 세상은
그들을 가족 파괴자로 낙인 찍었다. 하지만 트위스트는 여기 있었다. 재판 중 아빠가 폭로했다. 이 새끼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렸어. 그놈이 돈을 훔쳤고 우리를 모함했어. 증거? 내 해킹 흔적. 나는 범죄자였다. 지은이는 나를 변호했다. 오빠는 나를 살리려고 하지만 배심원들은 갈렸다. 누가 옳은가? 부모의 배신. 아들의 광기. 나는 감옥에 갔다. 10년형 지은이는 나 대신 살았다. 하지만 매일 편지가 왔다. 엄마의 편지. 미안해. 우리는 잘못했어. 하지만 너도. 우리를 용서할 수 없었어. 아빠는 자살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웃었다. 아니, 울었다. 복수는 승리인가? 패배인가? 세상은 논쟁했다. 가족은 용서해야 한다. OBS 배신은 용서할 수 없다.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여전히 칼을 쥘까? 감옥 생활은 예상보다 고요했다. 철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예전처럼 번쩍였다. 하지만 이제 그 빛은 나를 비추지 않았다. 지은이의 방문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오빠, 나 괜찮아. 수술 잘 됐어. 이제 대학 갈게. 그녀의 미소가 내 죄를 조금 덜 무겁게 만들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악몽이 왔다. 부모님의 얼굴, 그들의 사랑이라는 독이 스며드는 그 순간. 재판 과정이 떠올랐다. 법정은 드라마 같았다. 변호사는 말했다. 피고인 김민주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하지만 검사 측은 범죄자입니다. 해킹, 강도, 모함, 증인석에 오른 엄마의 증언이 결정타였다. 우리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폭력적이었어요. 거짓말. 하지만 배심원들은 믿었다. 왜? 왜냐하면 부모의 이미지가 아직 남아있었으니까. 부유한 중산층, 가정파괴의 피해자. 나는 소리쳤다. 당신들이 먼저 배신했어. 지은이를 버린 게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조용. 그리고 그 트위스트. 아빠의 자살 유서. 공개된 그 내용은 세상을 뒤집었다. 나는 모든 걸 숨겼다. 민준아, 내가 맞아. 지은이는 내 딸이 아니야. 하지만 너는 우리 희망이었어. 회사에서 성공할 줄 알았는데 내가 실패하니까 유서 끝에 붙은 사진. 어린 나와 아빠, 공원에서 웃는 사진. 용서해. 세상은 충격에 빠졌다. SNS는 난리였다. 가족 복수 vs 부모의 고백. 누가 피해자인가? 나는. 그들. 지은이. 나는 편지를 썼다. 지은이에게. 미안해. 오빠가 잘못했어. 하지만 후회 없어. 그녀의 답장. 오빠, 나도 알아. 우리 가족은 이미 망가졌어. 하지만 앞으로는 내가 오빠 지킬게. 그 편지가 내 유일한 빛이었다. 감옥에서 나는 책을 읽었다. 한국 소설, 올드보이처럼 복수에 미친 이야기들. 나도 그랬다. 하지만 이제 복수는 끝났나. 출소 5년 후 나는 작은 원룸에서 살았다. IT 프리랜서로 다시 코딩. 지은이는 의대생이 되었다. 오빠 덕분이야. 그녀가 웃었다. 하지만 그림자는 남아있었다. 엄마가 찾아왔다. 늙고 초췌한 모습. 민준아. 용서할 수 있니? 나는 문을 닫았다. 아니, 열었다. 앉아 우리는 차를 마셨다. 그녀의 고백이 이어졌다. 아빠는 도박으로 모든 걸 잃었어. 우리는 너희를 사랑했지만 두려웠어. 사생아 스캔들, 회사 망할까 봐. 나는 물었다. 그럼 왜 돈 없다고 했어? 지은이 수술비.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다. 그 돈은
도박빚 갚기 위해 숨겼어. 너희를 지키려 했지. 웃기지 마. 나는 일어났다. 지키기. 당신들은 우리를 희생시켰어. 하지만 그날 나는 그녀를 용서했다. 아니, 용서한 척했다. 내 속 복수는 아직 살아있었다. 나는 그녀의 휴대폰을 훔쳐봤다. 새 남자, 새 삶, 좋아, 이제 당신 차례. 강남의 카페, 비가 다시 내리는 그날. 나는 엄마의 새 남자를 만났다. 재벌 2세, 부패한 놈. 당신 어머니가 뭐라고 했어? 그는 웃었다. 나는 USB를 건넸다. 엄마의 과거, 아빠의 횡령과 연결된 증거. 이걸 공개하면 당신 회사 끝장이. 그는 창백해졌다. 뭐 원해? 돈, 지은이 재활비. 5천만 원. 그는 지불했다. 복수는 돈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돈으로 지은이의 미래를 샀다. 세상은 여전히 논쟁했다. 다큐멘터리가 나왔다. 배신의 가족. 인터뷰에서 지은이가 말했다. 오빠는 영웅이야. 하지만 부모님도 인간이었어요. 나는 TV를 보며 울었다. 인간. 그들의 인간성은 우리를 짓밟았다. 트위스트는 여기. 나는 엄마를 다시 만났다. 민준아, 나 이제 암이야. 수술비. 도와줄래? 아이러니. 그녀의 췌장암. 지은이와 같은 병. 나는 거부했다. 내가 해결하라. 그녀의 눈에 스쳤다. 내 눈빛. 그 순간 우리는 같아졌다. 배신자, 복수자. 그녀는 죽었다. 장례식에서 나는 혼자 섰다. 미안해. 속삭였다. 하지만 후회. 없었다. 지은이는 말했다. 오빠, 이제 그만해. 우리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타격. 아빠의 유산, 그 회사, 나는 내부 고발자로 들어갔다. 횡령의 잔재를 폭로. 회사 파산. 직원들은 나를 저주했다. 너 때문에 실직했어. 나는 웃었다. 당신들 아빠도 그랬어. 시간이 흘렀다. 10년. 지은이는 의사가 되었다. 오빠, 나 결혼할게. 그녀의 남편, 착한 남자. 나는 축하했다. 하지만 내 삶은 공허했다. 복수는 나를 홀로 남겼다. 어느 날, 익명의 편지. 내 부모의 진실을 알려줄게. 만남 장소, 한강공원. 그곳에 나타난 건 지은이의 친모. 아빠의 옛 불륜 상대. 지은이는 내 딸이야. 내 부모가 빼앗았어. 왜 충격. 트위스트의 트위스트. 아빠는 지은이를 납치한 게 아니었다. 엄마가 질투로 지은이를 데려와 키웠다. 나는 가난했어. 내 엄마가 돈주막해서 모든 게 엉켜 있었다. 배신의 고리. 나는 물었다. 왜 이제? 지은이가 나를 찾았어. 하지만 내 복수 때문에. 다 잃었어. 나는 무너졌다. 지은이를 돌려주라고? 아니, 그녀는 내 동생이었다. 피는 아니지만 영혼은. 나는 친모를 쫓아냈다. 가, 지은이는 내 거야. 하지만 지은이는 알았다. 오빠, 나 진짜 엄마 만났어. 용서할 수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 가족은 이게 다야. 논쟁은 끝나지 않았다. 지은이는 떠났다. 새 삶으로. 나는 홀로 남았다. 복수의 끝은 공허. 마지막 밤, 서울의 지하철, 사람들로 붐비는 그곳. 나는 칼을 쥐었다. 이번엔 나 자신에게. 이게 해결이야. 기차가 다가왔다. 하지만 지은이의 전화. 오빠. 와줘. 아이 생겼어. 나는 칼을 버렸다. 기차가 지나갔다. 복수는 끝났다. 아니, 시작이었다. 새 가족으로.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물었다. 그가 옳았나? 나는 웃었다. 모두 틀렸어. 가족이란 그런 거야?